자, 다 들어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음과 관련돼서 5개의 단모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5개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모음. 장모. 카메츠 아가 있었죠. 네. 아. 그 다음에 제레가 있었죠. 제레. 예레. 자, 그 다음에 홀렘이 있었습니다. 홀레. 그래서 요거는 아 장모음, 장모. 요거는 에 장모음, 네, 장모. 요거는 오 장모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장모. 이게 3개의 장모음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변 장모음 불변 장모. 또는 역사적 장모음 마찬가지죠. 네. 자, 여기서 제레 제레 요드가 있었어요. 그 다음 히렉 히렉 요드가 있었죠. 네. 네. 표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에다가 요거 에다가 이렇게 이 표시.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홀렘바브가 있었습니다. 홀렘에다가 오 장모에다 오에다가 장모. 슈렉. 그렇죠. 그다음에 슈렉 네. 네. 우에다가 옆표기하면 되죠. 이렇게 네. 네. 그다음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제레유드. 아니야 카메츠. 있고 카메즈 해. 카메츠가 있죠. 아에다가 아에다 옆표기.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5개의 단모, 3개의 장모, 5개의 불변 장모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불변 장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요. 네. 자, 그래서 우선 요 내용의 명칭과 표기, 방법, 음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다음 이제 모음 명칭은 다 한 겁니다. 그럼 잠깐 연습을 좀 해볼까요? 네, 연습부터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한 것 중에 복습 삼아서 이걸 음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쇼메르. 그렇죠. 쇼메르. 장모음 홀렘이죠. 메르. 제레 제레. 그렇죠. 쇼메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을 찾으면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를 찾게 됩니다. 이것도 음역해 보세요. 다시. 음역하면 S에다 이렇게 요거는 아 장모음이라고 그랬죠. 명칭은 카메츠죠. 샤 그다음에 맴 나옵니다. 네. 요건 뭐라고 그랬죠? 명칭이 파타우. 굿. 샤마르 이렇게 되겠죠? 샤마르. 샤마르 지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키다. 네. 준수하다. 샤마르. 샤마르. 무엇을 보호하다, 지키다 또는 어떤 법을 지키다. 율법을 지키다. 그럴 때 샤마르 동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샤바르라고 하는 뭐 하여튼 음역해 보겠어요. 내가 얘기 다 했죠. 이렇게 샤 요거는 어떻게 되죠? 자. 이거 이렇게. 베트죠? 네. 비. 그다음에 요거는 아죠 단모음. 네. 르지요? 르. 그러면 샤바르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자, 여기서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저기 여기서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틀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가운데가 좀 저기 위에 A의 위에 있는 거 아닌가?
자, 지금 여기서 모르겠네. 여기 됐습니다. 가운데 중점, 연관점, 연강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요걸 바꿔야죠. 다시 브, 가, 드, 크, 파, 트 이렇게 돼 있죠. 네. 요 여섯 문자는 연강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연강점. 네. 연강점은 점이 없으면 어떻게? 연한 발음이 난다고 그냥 그랬죠? 연한 발음. 네, 예, 네. 점이 있으면 네. 강한 발음이 난다고 그랬어요. 네, 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가, 요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샤바르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샤바르. 샤바르. 네, 샤바르. 그런데 샤바르나 샤바르나 우리 귀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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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샤바르 이렇게 발음을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 또 응용을 좀 해보겠어요. 이걸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시메르. 예, 쉬메르죠. 시메르. 예, 음역을 정확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S에다 요 표기하죠. 네. 히레 그다음에 이에다가 단모음이죠. 네, 그다음에 매문 매는 연강점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미음만 써야죠. 미음. 자, 이건 이제 공부하자는 거예요. 중복점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매음 속에 점이 들어있으면 이것은 연강점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이건 연강점일 수 없어요. 위에 있는 거에 속하지 않으니까. 여기 브가드 그 파트에 속하지 네. 않았어요. 자, 브가드 그 파트 여섯 문자만 연강점을 갖습니다. 네. 근데 이건 매문 브가드 그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연강점, 중강점 또는 중복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중강점이 뭔가 이제 이거는 강점인데 얼만큼 강하냐면 M을 2번 반복해 줄 만큼 강하다. 쉬메르입니다. 쉬메르. 심매. 여기로 밑으로도 오고.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M을 여기서 2번 써줘야 되겠죠. 중복점이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째레가 있죠. 네. 에 장모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M 2개에다가 에 장모음 이렇게 네. 쉬메 레쉬죠. 네. 그래서 쉬메르 M이 2번 반복된다. 2번. 쉬메르 이게 중복점입니다. 네. 그래서 본래 이걸 다게슈포르테 이것의 직역은 중강점입니다. 포르테가 강하다는 라틴어죠. 중강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복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2번 중복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복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중강점은 곧 중복점입니다. 네. 됐죠? 네. 그래서 이걸 음역하면 쉬메르 이렇게 됩니다. 쉬메르. 예, 지난 시간에 이런 단어를 한번 내가 예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트. 그렇죠. 이렇게 샤죠. 바트. 이렇게 되죠. 네. 이거 단모음이죠. 파탁. 네. 그렇죠? 네. 단모음 파탁. 자, 그러면 이게 샤바트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수정할 건 뭐 있을까요? 네. 자, 여기서 베트죠? 네. 이건 타브입니다. 타브. 네. 베트 타브. 그러면 그렇죠. 가, 드, 크, 파, 트 이렇게 돼 있어요. 6개의 문자. 자, 이거는 중복점, 연강점을 가질 수 있죠? 연강점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트, 이건 연강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연강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음역을 어떻게 해놨어요? 연강점이 없으면 연강점이 없어요. 네, 연강점이 없으면 요 표기 해줘야 되겠죠. 네. 연한 발음 난다. 연한 발음. 그래서 샤바트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네. 연강점이 없으니까. 네. 만약에 연강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그냥 그렇죠. 요 표기 하잖아요. 밑에 표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계속 좀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 된다. 이렇게 이걸 다시 음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단모음이죠. 그래서 여기
이거 표시해 줘야죠. 비, 네. 없으니까 점이 네네네. 연관점이 이렇게 하는 없으니까. 거.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본론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네네네. 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음역할까요? 여기 점 샤. 여기는 요건 뭐예요? 바. 단모음이죠. 샤. 네, 요건 어떻게? 비죠. 비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아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트. 탑이에요. 요건 답을 이렇게 씁니다. 트에서 밑에 출거해. 밑에 줄 긋고. 점, 네. 네,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네. 여기 점 있죠? 사바트. 여기 점 있죠? 바트에. 네, 있으니까 네. 거기는 안 해도 되고. 점 있죠? 거기는 안 했잖아요. 안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중복점. 밑에 선을 안 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중간점에서 예. 여기에서 네. 여기서 이 점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부가드 그 파트 다시 네. 부가드 그 파트 이렇게 6개의 연강점을 가질 수 있는 네. 6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에 점이 찍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까 강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연강점과 중복점에 관해서 중강점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연강점의 경우에는 이건 부가드 크 파트 6문자에만 해당되는 점이다. 이런 얘기했죠? 네. 이건 연강점만 이제 부가드 크 파트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연강점이에요. 네. 근데 중복점을 얘기하면서 네. 자, 후음 플러스 레쉬, 알레프, 헤, 헷, 아인, 그 다음에 레쉬. 이 5개를 제외한 모든 자음. 모든 자음에는 중복점을 가질 수 있다. 중복점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중복점은 자음을 2번 반복해 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돼 있죠? 네네네네네. 네. 자, 그러면 모든 자음이 다 중복점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엔 네. 모두 포함된다고요? 이것도 포함됩니다. 네네네. 부가드 크 파트. 부가드 크 파트를 포함한 모든 자음. 요건 제외입니다. 네네네. 예, 요 후음과 레쉬는 제외예요.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중복점을 가질 수 있어요. 중복점.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 문자가 있죠, 여기. 자, 베트 문자가 있습니다. 베트는 이 연강점도 가질 수 있고 중강점도 가질 수 있어요. 네네. 그렇죠? 이거 후음이 네. 아니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 질문. 일로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공부한 겁니다. 네. 자, 이 점이 연강점이냐 중복점이냐? 중복점. 예? 중복점. 어떻게 알았어요? 가운데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근거가 뭐죠? 예. 가운데 있어서. 아니, 아니. 대답은 맞았어요, 지금. 제 대답은 맞았어요. 예. 이게 지금 중복점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해요? 앞에 예? 점 앞에 저건 저기 부가드 크 파트는 시작할 때 연강점이 있고 두 번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중복점. 그거 좋습니다. 자, 지금 원칙은 이거예요. 중복점 앞에는 항상 모음이 옵니다. 모음 다음에 나오는 점은 중복점이다. 예. 이완우 집사님 공부하셨네, 이거. 네. 예, 좋습니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 바로 중복점과 연강점을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부가드 크 파트 안에 들어있는 점이 연강점인지 중강점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준비가 지금까지 공부한 전체 내용들입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네. 아시면 그 이전까지 다 아셨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샤바트라고 하는 말 샤바트. 다시 이제 지우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샤바트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에는 네. 점이 없었습니다. 네, 네. 이건 동사입니다. 멈추다, 쉬다, 그치다, 동작을 그만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샤바트입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이 나오죠? 그 명사가 이겁니다. 이게 샤바트 안식입니다. 또는 안식일 이렇게 나오는 표현 샤바트. 다르죠? 모음과 여긴 중복점이 있습니다. 이건 명사입니다. 아까 동사였었어요? 네. 이번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기된 문제가 이건 부가드 크파트 중에 하나인데 점을 가지고 있어요. 부가드 크파트는 연강점도 가질 수 있고 중강점도 가질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우선 해결해야 될 것이 여기 있는 점이 연강점이냐 중복점이냐 이걸 알아야 능력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것이 중복점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앞에 모음이 나와야 된다는. 예, 중복점이면 이게 두 번 반복돼야 돼요. 두 번 반복. 그렇죠? 네, 비비. 그다음에 이렇게 샤바트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샤바트. 샤바트. 네. 우리말로는 우리 귀에는 샤바트 이렇게 발음하나 이렇게 발음하나 큰 차이 없어요. 발음 깊게 나와야 되는구나. 이건 V에 거의 가깝습니다. 사실은. 네. 네. BH 발음이 납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발음해도 상관없습니다. 샤바트. 명사인 경우에는 샤바트 이렇게 됩니다. 샤바트.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명사냐 동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듣는 것이고요. 여기 중요한 건 데이트 안에 들어있는 점이 연강점이냐 중강점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구분하는 방법은 그 앞에 점 앞에 모음이 있으면 이건 중강점이다 이런 얘기죠. 앞에 모음이 있으면 중강점이다. 모음이 없으면 뭐예요? 연강점. 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법칙이냐면 이 연강점은 항상 단어가 시작될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앞에 모음이 없다는 얘기죠. 네. 네, 같은 법칙입니다. 이 연강점 앞에는 모음이 나오지 않는다. 네. 중복점 앞에는 반드시 모음이 나온다. 네. 연강점 앞에는 모음이 없다. 그리고 중복점 앞에 모음이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단어가 시작할 때 그때 나오는 부가드크 파트 여기에는 이제 연강점이 붙는다. 단어가 시작될 때 예를 들어서 브리트 점 있어요. 이렇게 네. 브리트 이거 음역하면 요 쉐바라고 하는 요 반모음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히에 기어도 공부했죠? 네. 히에 기어도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점이 없으니까 요 표기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겠죠. 베리트 이렇게 우리말로 베리트 이렇게 음역할 수도 있고요. 브리트 이렇게 음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요거는 발음이 되는 에입니다. 아주 짧은 에. 그래서 조그맣게 꼭대기에 조그맣게 표기했죠. 네. 이건 길게 표기합니다. 이렇게 요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자, 근데 우선 오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연강점. 부가드 그 파트 맨 앞에 점이 있어요. 네. 그렇죠? 자, 모든 부가드 그 파트 이 연강점은 앞에 모음이 없을 때 나온다. 다시 말해서 단어가 시작하면 또는 음절이 시작할 때 점이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연강점이에요. 앞에 모음이 없어요.
네. 단어가 시작되면 앞에 모음이 없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연강점이 반드시 붙는다. 네, 맞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자, 브리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음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브리트. 이것의 의미는 언약입니다. 아, 언약, 브리트. 발음은 베리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브리트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마찬가지 괜찮아요 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베리트가 맞다. 베리. 네, 그러나 상관없다. 네. 그렇죠? 우리말로 네. 음역할 땐 브리트, 베리트 상관없습니다. 베리트 상관. 자, 그런데 이제 브리트라고 하는 것, 브리트라고 하는 음역은 이거는 아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네. 네,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출신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세 수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쉐파르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스케나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즈라힘이 있습니다. 근데 본래 현대 히브리어는 세파르딤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북유럽, 독일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아슈케나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브리트 이렇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히브리에서는 브리트라고 주로 이제 발음을 합니다. B와 R 발음. 이 두 가지가 연결되거나 P 또는 A 이 두 가지가 연결될 때는 이 A가 생략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페리 열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걸 페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프리라고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히브리에서는 이걸 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슈케나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발음 경향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베리트가 있죠. 여기 브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에서는 주로 브리트 이렇게 번역하고요. 이거는 아슈케나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세파르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중세 이전 그 고전적 발음은 메리트가 맞아요. 사실은 이 발음을 살짝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해서 베리트나 브리트나 상관없다. 네. 됐죠? 문법적으로 네. 이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네. 됐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연습 삼아 내가 이거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브리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지금 단어의 맨 앞이죠. 네. 단어의 맨 앞. 그래서 당연히 부가드 그 파트 연강점. 다시 반복해서 쓰겠습니다. 연강점. 예, 그 파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연강점은 앞에 모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앞에 모음이 없습니다. 단어 시작이니까 모음이 없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어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안 붙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경우가 안 붙을까요? 앞에 모음이 있는 단어로 끝나면 이게 안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 자꾸 암기하도록 네. 내가 강의를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암기하라는 거예요. 이 길에는. 자,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당연히 이게 붙어요.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앞에 근데 성경 보면 히브리 성경에 앞에 모음으로 끝나면 대개는 문장에서 앞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어질 때 여기 모음이 앞에 있어요. 토라 모음이죠. 이거 모음이죠. 토라 했을 때 아로 끝나잖아요. 다시 음역을 하면 일단 음역을 하면 토라 이렇게 되죠. 네. 모음으로 끝났어요. 이게 네. 모음으로 끝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럼 연강점을 갖지 못해요. 그렇지. 이게 독립된 단어를 할지라도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그러나 독립된 단어를 할지라도 앞에 모음이 있으면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연결될 때 이게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건 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연강점 앞에는 모음이 없다. 이게 원칙이다. 없다. 네. 심지어 그러나 이제 앞에 모음이 없으면 이거 못 붙는다.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예, 이게 동일한 문장이 동일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연결될 때 예, 여기에 그 앞에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면 이건 같지 않는다. 연강점은 같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부가드크 파트 이것은 연강점을 가질 때 항상 앞에 모음이 없다. 그러면 그렇죠? 중강점도 안 가는 거예요? 중강점일 경우에는 앞에 모음이 있죠. 중강점. 네, 근데 여기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교수님. 네, 예. 근데 이거는 아까 끝나고 연결은 됐지만 예. 관계가 없는 거죠, 중강점하고는. 그건 중강점은 관계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관계.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네, 네. 예. 하나 더 예를 들고 쉬베르. 아까 우리가 샤바르 이런 거 했죠? 네. 다시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샤바르. 음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네. 예, 이건 부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샤바르. 시베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네. 자, 이거는 음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강점? 그렇죠. 네. 이렇게 되죠? 네. 자, 이렇게. 자, 여기 앞에 모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음 앞에 나오는 점은 뭐라고요? 중복점. 중복점은 앞에 항상 모음이 있습니다. 네. 연강점은 앞에 모음이 없다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이 앞에 보니까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복점, 시베르. 시베르.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음역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요 밑에 요 표기를 두 개 해줘야 되는. 이게 중복점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당한 질문입니다. 아주. 자, 여기 베트죠? 네. 베트. 이건 이렇게 표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점이 없으면. 네. 근데 이게 중복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거의 중복이니까 이렇게 표기해 주는 건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근데 나는 아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기? 그냥, 이거 없이 시베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자, 이게 옳지 않고 오히려 이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베트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다면 이건 이거에 해당되잖아요, 이거. 연한 베트. 그래서 시베르 이렇게 음역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죠? 네, 이건 좋은 질문인 거죠. 네. 연강점이니까 그거죠? 예, 그런데 중복되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게 맞다. 이게 네. 시베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부가드크 파트 연음을 가지고 있는 부가드크 파트에 해당되지만 이게 중복점을 가질 때 음역은 어떻게 해요? 강한 의미로. 이건 강한 발음이 난다고 그랬어요? 네. 시베르. 중복시켰으니까. 그렇죠. 중복시켰으니까 강한 거예요. 의미도 강합니다. 의미도. 그래서 이거는 샤바르 그러면 부수다.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시베르 그러면 산산이 부수다. 발음이 강조됐죠? 의미도 강조됩니다. 됐죠? 강조. 기브리 동사는 이와 같이 여기에 점이 어떻게 찍혀 있느냐, 모음이 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강한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일반적인 의미도 좀 약한 의미도 가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걸 칼형이라고 하고 이것을 PL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공부합니다. 이제 또 다시 나와요. 이제 한참 후에 이건. 네. 그러나 지금 내가 맛배기로 이런 것이다. 자꾸 여러분들이 지평이 넓어져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한 번 더 얘기해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샤바르 그러면 샤바르 이건 부수다. 쉬베르 여기에 중복점이 있고 두 번 반복해줬다. 소리가 강조되면서 음도 강조되고 의미도 강조되고 의미가 강조되면서 소리도 강조된다. 강조. 네.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 문법 내용만 오늘은 잘 공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또 폭넓게 이해하도록 반복적으로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법적 내용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공부한 거 다시 정리하면 자, 우선 우리가 자음 다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모음 공부했습니다. 단모음 5개, 장모음 5개, 그 다음에 불변장모음, 장모음 3개, 불변장모음 5개 이렇게 공부했죠. 그 다음에 브가드 파트 다시 한번 했습니다. 브가드 파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2개의 점이 붙는다. 이제 2개의 점, 연강점, 그 다음에 중복점, 중강점, 2개의 점에 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 브가드 파트에 나오는 점은 이게 연강점인지 또는 중강점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리고 각자 연강점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음가를 갖느냐. 중강점은 어떤 음가를 갖느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쭉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듯이 여기서 여러분들 자음, 명칭 정확히 외우는 것, 그다음에 순서대로 외우는 것. 그죠? 모음, 명칭 정확히 외우는 것, 그다음에 음가 정확히 외우는 것. 표기법 정확히 외우는 것. 됐죠? 그 다음에 연강점이 무엇이며 중강점이 무엇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아울러서 후음과 레시오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후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무엇인가. 그런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강점의 음가, 중강점의 음가, 그 다음에 동일한 점인데 이것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특별히 브가드 파트의 경우에 브가드 파트, 이 브가드 파트의 경우에는 연강점도 가지고 중복점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모양은 동일해요. 그러면 이게 이 브가드 파트 안에 들어있는 점이 연강점인지 중복점인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여기까지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잘 알고 있으면 이제 반모음을 제외한 반모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자를, 히브리 문자를 다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요게 이제 째레 요드, 히렉, 키부츠, 카메차트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문자에 관해서 타브, 페, 달렛 이런 얘기 계속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자에 관한 정확한 이해, 확실히 외우고 있지 않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굉장히 익숙해져야 따라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과정 요때 처음에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따라오질 못하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문법 내용을 수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 공부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참여하고 공부하게 이렇게 모든 것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 더욱 북돋아 주셔서 저희들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또 더욱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또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시간을 마치오니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다음 주 저희들 함께 모일 때까지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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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 건강하세요.